안녕하세요.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지휘자, 대전 팝 오케스트라의 마스터 이상덕입니다. 저는 드럼 연주자로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 창단 단원으로 오랜 시간을 활동하며 음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해왔습니다. 이후 대전 윈드 오케스트라 드럼 수석과 코리아 윈드 앙상블 타악 수석을 거쳐 지휘자로 활동의 폭을 넓혀왔고, 대전 팝 오케스트라를 재창단해 클래식과 재즈, 팝 음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부터 영화 로키의 OST, 이파네마의 소녀 같은 보사노바 명곡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음악의 매력을 전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음악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과 대전 챔버홀에서 공연 기획과 연출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음악의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연결되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저 이상덕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이상덕이고요. 현재 코리아 에듀아크 대표로 있고 대전 챔버홀의 공연 기획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팝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의는 유익하게 해라, 재미있게 해라. 유익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으면 짧게라도 해라. 그런데 20분 내에 제가 저의 소개를 드리고 강의 아닌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20분이 정말 길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분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하다가 한 10분 정도는 제 자랑을 하고 10분 정도는 음악적인 지식을 그래도 한 가지씩은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분에서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연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오늘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가수님도 소개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에 37년 동안 중등학교 음악 선생을 했는데, 여기 와서 소개하는 시간 보니까 박사님들 계시지요, 원장님들 계시지요, 과학자님들 계시는데 보통 뭐 30년, 40년씩 하셨다고 하니까 지난번 많이 계셨을 때 100여 명 모였다고 하면 막 300년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제 자랑 10분 해도 되겠지요? 예, 그리고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학습 목표를 하나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이따 끝나고 가실 때는 오늘 이상덕한테 무슨 얘기 들었나 하면 소나타, 다시죠. 소나타 폼 혹은 ABA, A와 A, A와 B.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A, 처음 A와 나중 A, 통일성. 처음 A와 중간 B, 다양성.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우리 삶의 옛날 유럽에서 귀족들이, 왕족들이 즐겨했던 품격 있는 클래식에서 묻어 있었던 그 소나타 폼 ABA를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부터 한 20여 분 동안 제 자랑부터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연주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경품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퀴즈 낼 때 적극적으로 맞추시는 분께 오카리나를 드리고 그 피리를 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연주하겠습니다. 오카리나입니다. 음악 주세요.
이 오카리나라는 악기는요, 중국에서도 만들어지고 고대 악기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 고대에 있었던 훈이라는 악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통 악기가 있었습니다. 항아리 같은 것을 입으로 훈 불면 그 소리가 나는 악기인데 훈 분다고 해서 훈이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봅니다. 그러다가 영국 스타일도 있고 이탈리아 스타일로 가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 스타일이 이탈리아 스타일입니다. 오카리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거위라는 그런 뜻인데요. 물론 도자기로 만들고 좋은 악기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연주한 거는 한 2만 원짜리 정도 되는 악기인데 악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오카리나 한번 배워보시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악기가 오카리나입니다. 그래서 오카리나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 자랑이 이렇습니다. 삼성초등학교 나오고 대성중학교 나오고 대성고등학교 나오는데요. 여기 박사님들 많이 계신데 저는 석사가 3개입니다. 그래서 은메달이 3개인데 늘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금메달이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제가 대성중학교 다닐 때가 73년도인데요.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신 도한석 선생님, 교수님, 목사님, 저의 은사시기도 합니다. 저의 가족입니다. 저는 기독교 종교고 AB형이고 등등 이렇습니다. 저희 아들은 경찰학대를 출신했고요. 이렇습니다. 제 100일 때 사진이고 고등학교 때 사진, 고등학교 1, 2, 3학년, 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좀 반듯했지요? 네. 제 군악대 시절 육군군악대에 있었습니다. 자격증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최근에 한 것이 예술문화복지사를 했고 축제 경영사를 해서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박사님들, 원장님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냥 옛날에 이런 것들을 모아놔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종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던 모습이었습니다. 세종에서 예술교육연구회 제가 회장을 했는데요. 서울에 EBS도 다녀오고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저의 연주 활동입니다. 드러머로도 활동을 했고요. 또 악기 수리, 악기 드럼 튜닝 하는데 마스터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드럼을 고치거나 망가진 것이 있으면 혹시 교회 같은 데서 드럼이 좀 망가져 있다 그러면 소개해 주시면 제가 고치는 것이 제 달란트고 봉사의 목표입니다. 드럼 연주자이기도 하고요. 색소폰 연주자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사진인데 괜찮지요? 왜 사진이 많냐면요. 제가 사진에 관심이 많아서 제 인생에서 제 주변의 선생님들 가운데 사진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 기회를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예, 저도 오래전에 딴따라 출신이라 전국 노래자랑 다니면서 이렇게 드럼 연주자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좀 화려했지요? 팀파니도 하고 드럼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돼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저의 선생님 그러니까 한정관 교수님 혹시 아시겠지만은 그분 부군 되시는 정두영 교수님 계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처음 오셨을 때 제가 그분 조교를 하고 했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지휘자가 되려면 성가대 지휘자가 되려면 교회음악 신학을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침례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가운데 계신 분이 할렐루야 교회 김상보 목사님인데요. 저 안수해 주셨던 목사님입니다. 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게 로망이 돼가지고 저도 어른이 돼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최근 사진입니다. 저쪽 사진을 보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저희 큰 누님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쌀집을 했는데 그래도 부잣집이었었는데 역전 앞에서 쌀집이면 부잣집이었었는데 가죽 잠바라고 한 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비닐 잠바더라고요. 부르진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겨울이었었는데 고무신을 신고 무릎이 다 찢어진 저런 옷을 입고 있다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60회 전국체전 때 드럼을 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대전교도소에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고3 때 대전교도소에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연주자로 위문 공연 다녔습니다. 선생님들하고요.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시립합창단이 창단될 때 그때 그 실무를 맡았던 앙무장이라고 했었는데요. 시청을 드나들면서 그런 일도 단원이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 사진을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저 사진이 뭐냐면 80년쯤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빨간 쉐타 입은 학생이 있지요. 저기가 어디냐면 서산하구도 지곡리에 있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러 갔었는데요. 저 학생이 나중에 충남교향악단 단원이 되고 여기 있는 분 있죠? 김종관 선생님. 그리고 그 아들이 샌프란시스코 플루트 수석으로 종신단원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데 이렇게 사람 하나 만나고 그 학생들 시골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세계적인 플루트 연주자가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대전 팝 오케스트라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직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봉사활동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 전에 여름방학마다 겨울방학마다 해외 교육봉사를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악기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네팔 갔을 때 네팔 그 현지인들처럼 하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수염도 길러보고 필리핀 갈 때는 완전히 거지처럼 이렇게 하고 갑니다. 네. 네팔에 갔을 때래요. 소리가 안 나오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퇴직 후에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 정책 제안도 하고 기왕에 정치인들 좀 만나고 다녔었는데요. 정치가 목적은 아니었었고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나 환경이나 동호회들 환경 조건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정치인들 만나고 다니다가 그러면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유성 학화동에 제가 조그만한 연주홀 겸 낮에는 커피도 팔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2년이 지났는데요. 2년 반 동안 첫 해 한 80여 회를 저희가 인문학 콘서트와 음악회를 했고 둘째 해에 150여 회를 했으니까 약 200여 회를 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조병주 선생님도 계신데 그렇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다녀가신 분들입니다. 네, 포스터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많이 했지요.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잠시 쉬는 시간에 리코더 연주를 들려드릴 텐데요. 리코더가 이렇게 생긴 게 리코더입니다. 아까는 그 오카리나는 가격으로 치면 한 2만 원 정도 하고요. 이거는 3,000원짜리입니다. 3,000원짜리 초등학교 때 보는 피리 리코더인데 한 40여 년 전쯤에 그 미션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제가 선생 초임 때 그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멋져서 그 멜로디가 멋져서 나도 저것을 연주할 수 있으면 어떨까 했는데 마침 그 오보에의 가장 고음과 가장 저음이 이 리코더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좀 해봤는데 이 음악을 들으실 때 그 영화에 나오는 신부님 이름이 가브리엘 신부잖아요. 가브리엘 뒤에 L자가 붙는 라파엘 치료의 천사 또 뭐 가브리엘, 임마누엘, L자가 붙는 천사들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가브리엘 천사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는데 제가 가브리엘스 오보에 최근 들어서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그런 멜로디인데 이 멜로디 들으시면서 좋은 소식, 좋은 행운만 있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드리는 주제는 아까 소나타 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나타 폼이 뭐냐면 폼, 형식, 기초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늘 주눅 들어 있었던 것은 나는 박사를 못했어. 난 선생이야. 그런데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눅이 들었지만 제가 살 길은 뭐냐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으면 내가 어떻게 9단계, 10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1단계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초 설명을 드릴까요? 하모니카는 넘어가겠습니다. 한 10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음악, 과학, 예술 분야에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예술 분야라고 해서 기초가 덜 중요할까요? 절대 아니죠. 드로잉, 조수어, 색채학, 감히 제가 미술을 말씀드리는데요. 화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작가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잠시 이따가 피카소 얘기를 좀 꺼내고 싶었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들 있죠.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이 기초적인 것들, 베이직, 그라운드워크,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 같지 않은 피카소의 작품들. 네. 피카소는 입체주의 화가로 잘 알려졌지만 초기에는 뛰어난 대생, 사실화, 실물화를 그렇게 잘 그렸다고 합니다. 가끔 미전에 가서 그림을 볼 때, 전위 예술들을 볼 때, 현대 미술들을 볼 때, 현대 음악들을 볼 때 아무렇게나 작곡되어지고 도대체 저건 뭐 사이렌 소리만 해놨는데 나도 저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물감 막 집어던져 가지고 하면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방진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분들이 살아온 족적들을 보면 얼마나 그 기초를 중요시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잠시 눈요기 하시라고 피카소의 작품들을 이렇게 내놔봤는데요. 여기에 과학과 자비라는 이런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저 천사의 죽음을 앞둔 어떤 여성이 있고요. 의사가 있는데 의사를 과학자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제목을 과학과 자비라는 이런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피카소의 여인들 중에 여인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여인들이 바뀔 때마다 피카소의 작품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작품도 많이 남겼고 작품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장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장르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좀 어려운 음악 이야기를 할까요? 소나타 폼을 좀 들어가 볼까요? 소나타 폼은 꼭 알고 가셔야 되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분 내에 어떻게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슬라이드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형식, 고전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악곡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동기, 악구, 악절, 두도막 형식, 세도막 형식, 소나타 형식, 론도 형식, 변주곡 형식, 춤곡 형식. 춤곡 형식은 아시겠습니다. 춤출 때 쓰는 음악을 춤곡, 변주곡은 어떤 모티브를 계속 변형시켜 가면서 하는 바리에이션, 변주곡. 론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발디 사계를 기억하시나요? 빰빰빰빰 빠바밤, 이게 주제예요. A. 그 다음에 천둥 치는 소리 B. 또다시 빰빰빰빰 빠바밤,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 이렇게 A, B, A, C, A, D, 주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박혀있는 이런 것들을 론도 형식이라고 합니다. 소나타 형식은 제가 좀 더 있다가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도막 형식은 한 도막이 3개 있으니까 세도막 형식, 두도막 형식은 한 도막이 2개가 있으니까 두도막 형식.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음악을 할 때 어떤 것을 이해를 해야 되냐? 한도막 형식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도막 형식. 그럼 한도막 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작은 악절이 4마디인데 혹시 이런 것은 기억하셨습니까? 소절. 야, 노래 한 소절 해봐.
한 소절이라고 하는 말을 음악적인 용어로 가르치거나 배우지는 않는데 소절이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네 마디를 뜻합니다. 네 마디. 네 마디라고 하는 것은 두 마디가 두 개가 있으니까 네 마디지요. 첫째 마디, 둘째 마디를 동기라고 합니다. 움직일 동, 일어날 기, 동기. 이 노래가 작곡된 동기가 뭐냐? 3.1운동이 일어난 동기가 뭐냐? 군대 동기 말고요. 그 동기라는 말을 하면 학생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영어로, 원어로 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모티브. 이 노래가 만들어진 모티브가 뭐냐? 예를 들어서 베토벤 교향곡에 처음 나온 빠빠빠빰, 이게 모티브죠. 이것이 계속 변형되면서 나오는 것, 이 모티브, 동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티브 제가 설명드렸고요. 모티브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인데 단어가 좀 다르긴 합니다. 모티프. 그럼 제가 좀 전에 베토벤의 모티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악적인 이런 가락들을 모티프라고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쓰이는 것들을 모티브라고 이렇게 하면 모티브로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곡 형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도막 형식, 두도막 형식. 그런데 모든 음악은 그 작은 악절, 소절이 두 개가 있어서 첫 번째 소절은 계속되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 소절은 끝나는 느낌이 들고 이 네 마디, 8마디짜리로 이루어진 노래를 한도막 형식이라고 하고, 그럼 두도막 형식은 뭐냐? 한도막 형식을 복사에다 붙이면 두도막 형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 가사가 좀 남았네? 내가 할 말이 좀 더 있네? 그러면 그것을 복사에다가 또 붙이면 세도막 형식이 됩니다. 송아지 노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마디를 잘라놓은 것을 작은 악절, 그것을 기호로 표시할 때 소문자 A로 표시합니다. 소문자는 작은 악절을 뜻합니다. B는 왜 B라고 했냐면 위 첫 번째 작은 악절과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B라고 표현을 했고, 저렇게 작은 악절 두 개를 묶어서 큰 악절 A, 큰 악절 A는 대문자 A 하나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걸 어디다 써먹냐 그런데 어떤 노래, 색소폰을 배우고 어떤 노래를 배우실 때 내가 이걸 다 어떻게 외우지? 그런데 이런 악곡의 형식을 알고 계시면 처음만 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이 또 나와. 영업비밀인데요. 영업비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두도막 형식은 이렇습니다. 계속되는 느낌, 끝나는 느낌, 전혀 다른 거 B, 그리고 두 번째 단에 있는 거 복사 갖다 붙이면 끝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두도막 형식이 됩니다. 세도막 형식은 역시 이렇게 잘라보면 작은 악절이 둘 6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세도막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면 기악곡 형식으로 넘어가는데요. 겹세도막 형식도 있고. 그러면 계속 제가 설명을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계속 A, B, A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떤 형식이든지 A, B, A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전파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공이 유도인데 유도하게 생겼죠. 계속 제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재미있으신가요? 지루하신가요? 이제 소나타 형식이 나왔습니다. 소나타 형식. 소나타 형식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 B, A 제시부, 주제가 나옵니다. 어떤 주제가 나왔고 발전부, 어떤 데는 저것을 발전부, 그리고 다시 제시부가 나온 것을 재현부라고 이렇게 해서 A, B, A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향곡의 모양들이 이렇습니다. 주제, 제1주제가 있고 제2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전부가 있고 재현부가 있고, 그리고 맨 끝에 코다라고 해서 마치는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죠. 론도 소나타 형식은 아까 제가 비발디 설명드렸던 것처럼 론도라는 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목표는 론도는 잊어버리셔도 되겠습니다. 꼭 소나타 형식 A, B, A. 저의 목적은 뭐냐면 A와 A 통일성, A와 B 다양성,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가자라고 제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악장 형식 소나타도 있습니다. 교향곡의 형태들을 보면요, 1악장은 대체적으로 빠르고요,
2악장은 아주 느리게 나오고 3악장은 춤곡으로 나오고 미뉴엣, 스케르초, 춤곡을 뜻하는 건데 마지막에 또 빠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교향곡이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로 교향곡도 나오고 좀 있으면 협주곡이라는 거 있죠. 소나타도 있고 협주곡도 있고 소나타는 소나타 형식하고는 좀 다른데요. 소나타 형식을 바탕으로 한 소나타, 독주곡을 대개 소나타라고 합니다. 바이올린 혼자 하는 거 있죠. 바이올린 소나타, 플루트 혼자 하는 것 플루트 소나타, 가야금 혼자 하는 것 독주. 그런데 거기에 반주가 붙으면 반주와 같이 협력을 하면 그러면 협주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타는 그냥 소나타, 협주곡은 콘체르토라는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뭐뭐뭐 소나타, 아 이건 반주 없이 하는구나. 뭐뭐뭐 콘체르토 하면 아 이것은 피아노 반주가 있든지 관현악단 반주가 있든지 하는 곡들이구나. 그 안에 소나타 폼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나티네는 여기 계신 분들은 옛날에 피아노 학원 그 혜택을 많이 보셨겠네요. 체르니를 바이엘, 체르니, 그 다음에 소나티네를 가는데 소나티네라고 하는 것은 소나타의 좀 작은 형식을 소나티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주, 협주곡, 콘체르토 이런 곡들이 이제 복잡하게 가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슬라이드를 야 강사가 뭐 알긴 아는가 보다 자랑하려고 제가 이렇게 여러 슬라이드를 했는데 그러면 음악곡의 악곡의 형식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모르셔도 오늘은 소나타 폼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소나타 폼의 공식이 뭐라고요? A, B, A. 모든 음악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모든 음악은 아니고요. 고전파 시대 때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오카리나를 연주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앞에 A 부분만 연습하면 그 뒤에 A 부분이 똑같습니다. 중간에 B 부분은 조금만 달라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앞에 주제부만 잘하면 A만 잘하면 B 뭐 조금 변형 주고 그 뒤는 똑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또 소나타 형식입니다. A, B, A 이건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 B, A A, B, A A, B, A 시작, 확장, 반복 A, B, A 컨트롤 B 복사 붙이기 주제, 통일성, 다양성 이것을 강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날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지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2, 3분만 더 제가 서비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클래식과 재즈에 대해서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까? 클래식과 재즈. 클래식이라는 것은 품격 있는, 전통적인, 좋은 것들만 모아놓은, 오래됐다고 해서 다 클래식은 아니고요. 품격만 있다고 해서 클래식은 아니고 그러면 오래된 것들 중에 아주 사람들이 그 생각 속에, 말 속에 남아있었던 것, 정리된 것, 품격 있는, 오래된 이것을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클래식 음악은 뭐 조용하고 품격 있고 재즈는 엉터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클래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클래식과 재즈의 차이는 클래식은 작곡자 중심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재즈는 연주자 중심이다. 시대적으로 좀 다릅니다. 클래식은 1600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1700년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700년부터 1900년까지 200년 동안의 음악을 클래식, 전통화성 시대라고 하고 그 전통화성 시대가 끝나는 1900년부터 지역이 바뀌죠. 유럽에 있다가 미국으로 넘어갈 때 그때 재즈가 됩니다. 1900년대 미국 연주자 중심. 클래식은 1700년부터 1900년까지 200년 동안 유럽 작곡자 중심. 이렇게 비교하시면 클래식과 재즈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음악은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됐고 감정 표현의 수단, 또 종교의식, 노동과 유희에 사용이 됐습니다. 서양 음악사를 이렇게 외우려고 하니까 복잡하지요. 되게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고등음악 이론을 배우려고 하면 이거를 시대별로 다 외워야 되는데 어렵지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양 음악사는 시대별로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이렇게 쭉 있는데요. 고대는
예수님 태어났던 때부터 500년, 중세는 1000년, 르네상스 100년, 바로크 고전 낭만 국민, 요것이 200년 동안의 클래식입니다. 그럼 요거 4개는 외우실 수 있겠지요. 이때 누가 살았냐면, 바로크 시대 누가 살았냐면 그때가 1700년대인데 마침 바흐가 살았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음악가 집안인데 독일에서 오르간 연주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똑똑한 바흐가 음악의 화설법을 정리했는데 본인이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 뒷받침이 됐던 거예요. 그때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작곡자가 바흐였습니다. 교회 음악에서 나왔으니까 교회 음악의 시조, 그래서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죠. 서양 음악의 정리가 된 클래식의 시작이니까 서양 음악의 아버지, 서양이나 교회를 다 띄고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이때 바로크 시대 때 바흐하고 쌍벽을 이루던 핸델. 그러면 독일에서는 그 두 사람이 있었고 이탈리아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비발디. 바흐, 핸델, 비발디 이 세 사람이 아니죠. 세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고 대표적인 세 사람. 50년이 지나가면서 다음 세대가 열립니다. 고전. 이때 살았던 분들이 누가 있었냐면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그래서 저 사람들을 그 시대를 하모베 시대라고 합니다. 하모베 시대. 고전파 시대에 아주 꽃을 피웠던, 완성됐던 저 때 고전파 시대 때 아까 말씀드렸던 소나타 폼이 있었습니다. 고전파 시대 때 소나타 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에 전쟁도 일어나고 유럽의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상황. 어떤 사람이 최고까지 올라갔어요. 베토벤이 최고까지 올라갔어요. 더 이상 베토벤이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바꾸는, 경기 규칙을 바꾸는 거예요. 형식 탈피해요. 하나하나 작곡가들의 개성을 존중해. 형식을 깨부시고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낭만파 음악입니다. 낭만파 음악은 그래서 우리가 감상할 때 좋은 멜로디, 좋은 화성, 뭐 감미로운 것, 또 제목이 있는, 주제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이런 음악들이 낭만파 시대 때 나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낭만파 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작곡가 아무나 되면 낭만파에 다 있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모차르트, 베토벤. 뭐? 아니 거긴 했어요. 모차르트, 베토벤이 지나갔는데 슈베르트. 초팽. 우와. 이거 제가 드려도 될까요? 가져가시면 됩니까? 아, 음악 전공자세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지역개발 전문가.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거하고 좀 다른데요? 이것도 똑같은 건데. 제가 잘못 갖고 왔네요. 그럼 음악 전공자 아닌 분 중에 낭만파 음악가 누구 한 분 이름 한번. 맨델스존. 누가 먼저 하셨어요? 맨델스존. 네. 그럼 우리 선생님 맞히셨어요? 나 이거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 요거 이따가 제가 연주할 건데요. 틴 휘슬이라고 틴 양철로 만든 거거든요. 영국제 휘슬인데 요거 미리 드리고 이따가 제가 시범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거기 비닐로 쌓여져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낭만파 시대 때 수많은 작곡가들이 지나가고 또 50년이 지나갈 때 그 음악들이 유럽에서 동유럽에서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넘어가고 북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러시아 쪽에 국민악파가 나오는데 민족주의 작가들이 있는 국민악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소나타 형식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서양음악사를 공부하는데 요 200년 동안 바로크 고전 낭만 국민악파 여기까지만 1700년부터 50 이렇게 잘라서 기억하시면 클래식의 전통화성 시대의 그 역사를 시대별로, 이즘별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대는 물론 1900년대 이후 이렇게 음악이 되겠고요. 똑같은 그림을 설명드렸습니다.
바로크 시대 때는 바로크 시대 음악은 비발디 시대 때, 바흐 시대 때 음악의 형태들은 저렇게 푸가 형식이라고 했어요. 푸가 형식이라고 말씀드리면 푸가 형식이 뭐야? 또 어려운데, 그런데 저렇게 오른손 왼손 반주들이 다 각자 따로따로 어떤 모티브가 각자 연주하는 것, 멜로디가 다 있어요. 저런 것을 다성 음악이라고 하죠. 저렇게 계속 똑같은 것이 뒤따라가는 것을 푸가라고 하고요. 고전파 시대 때 대체적인 것은 이렇게 모차르트 음악인데, 소나틴의 1번인가요? 다리라 다다라라 하는데 왼손 반주가 도솔 미솔 도솔 미솔 알프레도 반주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멜로디가 나가고 왼손은 반주를 하는, 코드를 넣는 이런 음악들이 고전파 시대 음악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랬습니다. 푸가 모차르트 음악의 시간이 많이 지났죠. 동기, 작은 악절, 큰 악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프레이즈, 피리어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통일성, 다양성, A, B, 다양성, A, A, 통일성. 그래서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를 쓸 때 어떤 학생의 그 기록을 씁니다. 아, 저 녀석은 산만하고 떠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써도 되지만 좋은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들은 아, 저 학생은 다양하고 꿈이 많고 또 저 녀석은 말도 못하고 바보 같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고 고집이 있으며 주관이 뚜렷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까지 다 왔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튀니스를 그 연주를 하고 마칠 건데요. 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철을 뜻하는 건데 영국에서 나온 악기고 이렇습니다. 저는 영국 쪽으로는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세 민족이 있지요.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가 있지요.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불었던 틴 휘슬이라는 악기인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악기가 오카리나라고 했는데 오카리나는 10손가락을 다 쓰고요. 리코더도 손가락을 많이 씁니다. 엄지도 쓰고. 그런데 이 틴 휘슬은 오른손 손가락 3개, 왼손, 오른손 손가락 3개, 이게 3개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오카리나보다는 훨씬 더 쉬운 거죠. 리코더보다 훨씬 쉽고요. 예. 티니스 연주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휘 전공이고 더블 베이스 전공이고 복수 전공이고 드럼 전공이고 팀파니 전공이고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연주 좀 한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를 잘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노래를 잘했는데 제가 자랑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심사위원장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대상도 주고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400명 정도가 오면 전국대회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노래를 하는데 저희들은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는 다 노래를 듣는데 감히 떨어뜨리고 붙이고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노래를 한다고요? 저도 노래 못하는 게 무슨 심사를 한다고 그럴까봐 악기를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악기가 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영시축제 때 전국 노래자랑 밴드 마스터가 박단장이 제가 거기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동안 설교 한 편 다양성에 대한 글을 써봤는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저는 앵콜 없습니다. 아리랑을 연주하겠습니다. MR 주세요. 틴 휘슬, 아일리시 휘슬.